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정교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간정보를 담는 그릇인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란 실세계를 담는 그릇이고, 사실은 공간정보의 대부분이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먼저 지도와 지도 투영법, 그리고 항공사진과 우리나라의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와 지도 투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관광지도, 그리고 지형도, 그리고 지질도 등 굉장히 많은 지도를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지도들 뿐만 아니라 구글 어스 등 이런 구글 어스나 3차원 또는 카 내비게이션에 있는 지도처럼 새로운 형태, 즉 어떤 종이의 형태가 아니고 디지털 형태의 굉장히 새로운 지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에 대한 역사 중 서양에 대한 역사입니다. 서양에 대한 역사는 크게 고대, 중세, 현대로 나눠 살펴보겠는데 가장 큰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점토판 등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한 바빌로니아 지도처럼 굉장히 어떤 계략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중세에서는 세계관을 반영해서 어떤 신들이 바람을 분다든지 이런 지도들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신대륙의 발견 시대에 해도를 제작하게 되면서부터 지도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또 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도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에는 반구대 암각화에 어떤 물고기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암각화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지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위치를 표시하는 정도 수준의 그림이 있었고, 실제로는 요동성도라는 게 그 슬라이드의 제일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어떤 요동성의 그림이 있는데, 이 요동성도가 현재 현존하는 지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이전에는 지도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현존한 지도는 남아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호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또 대동여 지도, 천화도 지도 등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많은 지도들이 만들어졌고, 대한제국에서도 그 1899년에 양지아문에서 대한전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조들도 지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도를 잘 제작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근대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그런 역사들이 단절이 되고, 일제에 의해서 평판측량 방식에 의해서 지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평판측량 방식에 의해서 지도를 제작한 것은 순수한 지도 제작 목적이었다기보다는 토지 수탈을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사전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지도를 최초로 우리나라의 힘으로 만든 것은 1966년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항공사진 측량 협정을 맺음으로써 그런 기술을 도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는 많은 지도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도의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이후로는 국가 GIS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지도들을 수치화하고 GIS 데이터화해서 사회 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의 정의와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딱딱하긴 하지만 지도의 정의란 대상물을 일정한 표현 방식으로 축소해서 평면에 그려놓은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물을 일정한 표현 방식으로 그렸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지형은 등고선으로, 지물은 기호로 표시한다는 어떤 일종의 약속이고요. 축소해서 그렸다는 말은 축척을 고려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축척과 소축척으로 지도를 나누고 있고요. 또 평면에 그려놓은 것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지구는 3차원의 구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2차원으로 투영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3차원의 구를 2차원으로 변환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를 보면 제목이라든지 투영법, 법내 방위 등에 대한 것들이 지도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는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그림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주변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변도가 지도의 제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지도의 축척, 법내, 방위 출처, 그리고 제작자 및 시기에 대해서 그 지도의 모든 요소들이 정확히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그 방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어떤 약도식 방위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지도에서는 북쪽이라는 게 약도식, 굉장히 단순한 지도에서는 약도식 방위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도의 북쪽은 경선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현재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림에서는 그 방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지도 자체에 경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선의 방향 자체가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지도에서는 굳이 방위를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의 지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지구의 형상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형상을 가장 간단하게는 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타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다는 타원체가 좀 더 지구의 모습에 가깝고, 현재 우리나라 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타원체는 WGS 84, WGS 84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요. 이 WGS 84 타원체이고, 그래서 각각 장반경과 단반경은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장반경이 단반경에 비해서 약 300분의 1 정도가 긴 타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이렇게 타원체로만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지구 내부의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구를 중력에 의한 지오이드, 중력이 같은 면을 연결한 지오이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위치를 말할 때 경위도로 말하는 것은 타원체에 기준한 것이고, 높이, 즉 표고는 수직위치인데 이 표고를 말할 때는 해발 몇 미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 또는 위치를 말하고자 할 때 수평위치는 이런 WGS 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위치가 될 것이고, 높이는 바다를 기준으로 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높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경위도와 직각좌표입니다. 경위도는 구나 타원체상에서 경도와 위도의 좌표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지도는 평면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에서의 좌표는 경위도 좌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붉은 선은 지도상에서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고요. 파란 점선과 파란 점선 그리고 파란 글씨로 표시된 좌표들은 평면상에서 직각좌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축척 지도를 볼 때는 저런 붉은색으로 표현된 경의도가 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대축척 지도에서는 저런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직각좌표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도 투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는 3차원이고 지도는 2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도 투영법은 그 투영하는 면의 형태에 따라서 원통, 평면, 원추도법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축의 방향에 따라서 정축, 횡축, 사축도법으로 나뉘기도 하고, 지도가 가져야 될 성질, 즉 면적이 같거나 거리가 정확하거나 형태가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정적, 정거, 정형도법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평면상에서 좌표를 결정하는 이야기, 좌표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평면상에서의 좌표는 경의도 좌표보다 직각좌표가 훨씬 더 편리하고, 또 높이를 잰다는 것 역시 바다로부터의 높이를 모든 점에 대해서 바다로부터의 높이를 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미 위치를 아는 지점에 대한 평면 위치를 아는 점을 삼각점이라 하고 높이를 아는 점을 수준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삼각점과 수준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점과 수준점이 있어야지만 지도를 제작할 수 있고 또는 기타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산 정상부에 삼각형으로 표시된 점들이 보통 삼각점이고요. 주요 도로 옆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점들이 수준점인데, 이런 삼각점과 수준점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 지점에 대한 정확한 평면좌표라든지 직각좌표의 점으로서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좌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그 지도의 투영법 중에 보면 우리나라는 원통을 횡으로 씌운 그런 투영법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위도에서 위아래로 길기 때문에 원통을 정축으로 씌웠을 때는 우리나라 지역과 원통이 닿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됩니다. 반면 원통을 횡으로 씌우면 일정한 경선 방향에 대해서 원통과 우리나라의 경선 부분이 맞닿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영법은 축으로 보면 횡축, 그 다음 투영면으로 보면 원통, 그래서 횡축 원통도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횡축 원통도법을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축으로는 횡축, 면으로는 원통, 그 다음에 성질로는 정형 투영을 우리나라 지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축, 원통, 정형 투영법을 개발한 투영법을 횡축 메르카토르 투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횡축 원통도법을 사용하게 되면 중앙 경선이 있게 되는데요. 중앙 경선을 총 125, 127, 129, 131 이렇게 4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좌우로 1도 정도의 좁은 부분만을 그려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우리나라의 좌표 체계를 보시면 왼쪽에 실제로 이제 그 경의선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직각좌표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수치지도에서 지금 도로의 교차점의 좌표인데요. 도로의 교차점의 좌표가 약 21만과 55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의 원점들이 좌표의 원점이 각각 그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이 있는데, 이 중에 이 지도는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한 지도인데 중부원점의 좌표가 20만, 50만 미터이기 때문에 이 사거리 교차점의 위치가 약 21만 2천 그리고 55만 5천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약 13km 그리고 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남쪽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현대사에서는 모두 이런 지도를 항공사진에 의해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항공사진과 우리나라의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사진은 항공기를 이용해 지도를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항공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항공사진은 대부분의 지도 제작에 있어서 원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시면 항공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항공사진은 크기는 약 9인치, 약 23cm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항공기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찍으면서 그 지역에 찍을 당시에 수평 위치 그리고 고도 등이 사진 자체에 표시가 되게 돼 있고 사진을 처리하여서 뭐 지역명이라든지 축척 그리고 뭐 날짜, 코스 번호 등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사진은 슬라이드의 왼쪽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반드시 비행 방향으로 60%를 중복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복 촬영을 하는 이유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복 촬영을 하면 사람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입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중복 촬영을 해야만 지형의 정확한 대상물의 정확한 수평과 수직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밑에 왼쪽 부분을 보시면 두 장의 항공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A라는 점이 지상에 있는 점이고요. 소문자 A는 왼쪽 사진에 있는 점, 그리고 A-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라는 점이 대문자 A라는 점이 현재 있는 곳보다 더 밑에 부분에 있게 되면 또는 현재 A보다 철탑 등을 생각하게 되면 더 윗부분에 있게 되는데 윗부분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A보다 윗부분이나 밑부분에 있게 되면 그 A의 위치가 사진상에서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위치가 대문자 A의 위치가 실제 땅에서 달라지는 것대로 사실은 사진상에서도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진을 찍어서 지도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 항공사진을 찍는 큰 이유인데 이럴 때는 중복 촬영을 하지 않으면 사진상에 있는 점의 실제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체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입체 항공사진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복 촬영된 항공사진을 입체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그림이 두 개의 큰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그림의 6번 같은 걸 보시면 동그라미가 6번 안에도 4개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입체를 볼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보면 이 6번 안에 있는 동그라미들의 깊이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시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라는 것은 우리 두 눈에서 보이는 어떤 대상물까지의 그 각도의 차이 이것을 시차라고 하는데 이 시차에 의해서 이 시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체 사진을 찍어서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걸 인화해서 사진을 제작합니다만
요즘은 디지털 항공사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진 제작 과정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어떤 아날로그 필름이라든지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항공사진을 입체로 보면서 도화를 하게 됩니다. 즉 도화라는 것은 지도에 있는 대상물,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대상물들을 실제로 그리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화를 했을 때 사진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사진상에서는 위치를 측정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지 지리조사를 통해서 그걸 보완하고 있고, 또 현지 지리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지명이라든지 어떤 그 건물의 속성 또는 행정경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지리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지 지리조사를 한 뒤에는 그런 그 현지 지리조사한 결과와 그 전에 했던 항공사진 도화 결과를 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정리치 편집이라고 하고, 실제 이 정리치 편집된 결과를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고 인쇄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그 가장 핵심이 되는 항공사진 촬영과 도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사진 촬영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행 방향으로 적어도 60% 이상, 지금 현재 그림에는 70%까지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비행 방향으로는 중복을 종중복이라고 하고, 이 종중복이 있기 때문에 입체 시가 가능하고 도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행 방향에서 다른 비행 방향으로 갈 때는 그 사진이 그 겹쳐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횡중복을 약 30% 정도를 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는 이제 그 입체 도화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이걸 도화기라고 하는데, 이 도화기에 두 눈을 대고 입체 사진을 입력을 한 뒤에 컴퓨터에서 보면 실제로 그 입체 사진이 두 장의 사진이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입체 모형을 두 눈으로 보면서 각각의 집이라든지 도로들을 실제로 도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도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지도와 수치지도가 있는데요. 이를 종이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종이지형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제작해서 사용해 왔고, 수치지도는 1995년 이후에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종이지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등에서 많이 봐오셨을 텐데, 실제로 수치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수치지도는 종이지도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실제 그 땅에 대한 공간이 있을 때, 실제 공간에서 예를 들면 주소, 도로, 지적도, 도시계획, 하천 등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 또는 지하에서도 뭐 지질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이지도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면으로 표현이 되지만, 수치지도는 이런 모든 사장들을 실제로 분리하고, 그래서 이 분리한 것들을 하나의 레이어라고 하고 레이어별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쪽 그림에 보시면 제가 일대 천 수치지도 3장을 병합한 지도가 위쪽의 왼쪽 그림이고요. 그 중에서 도로만을 딴 것이 오른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종이지도라면 종이지도에서 이렇게 도로망을
정보만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 지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 지도가 GIS 데이터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수치 지도를 포함해서 수치 지도와 종이 지도를 모두 국가 주도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국토지리정보원인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종이지도와 수치지도에 대해서 현재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축척의 종이지도와 수치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또 최근에는 이런 1대 5천이라든지 1대 2만 5천 지도들이 도엽 단위로 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엽 단위로 제작되어서 실제로는 얘를 다 이런 것들을 붙여서 연속으로 사용하면 더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근에는 연속 수치지도를 제작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연속 수치지도를 제작해서 지자체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는 이렇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드는 지도만 있는 것 아니고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뭐 행정구역 또는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시설물, 지적, 지형 뭐 이런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도들이 있고, 이러한 주제도들은 그 분야에 맞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이들을 구축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주제도들은 국가 공간정보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인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이 되고 있고, 누구든지 이 국가 공간정보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